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 방송을 리뷰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트와이스가 5번째 월드 투어를 하는데요. 한국, 호주, 일본, 북미에서 공연을 합니다. 4월에 한국 공연부터 시작을 하면 20회 이상의 공연인데요. 여기에 추가 공연이 붙을 거예요.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 투어의 규모인데요. 북미 공연 중에는 LA에 있는 소파이 스타디움과 뉴욕의 멜라이프 스타디움이 있거든요. 이 공연장의 규모는 5만석 이상으로 해외에서도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여가수는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최정상급 가수들만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식들이 한국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한국에서는 트와이스를 포함해서 JYP 소속의 성적이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 소식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K-팝의 3대장 중에서 성공 요소가 그나마 잘 보이는 블랙핑크 외에는 아직도 한국에서 성공 요인이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BTS는 왜 그렇게 특별한 팬덤을 구축하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고요. 트와이스가 이렇게 북미에서조차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트와이스는 어떻게 K-팝의 3대장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포인트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현재 K-팝은 가짜 뉴스와 잘못된 해석이 난무하는 곳이거든요. 이전에 제가 야구를 볼 때 이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야해못들이 많아졌고 간단한 상황도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언비어도 많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이제 스포츠 도박이 유행하면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야구의 룰은 복잡하니까 이전에도 야구를 잘 모르고 그냥 좋아하면서 보던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잘 모르는 걸 나서서 설명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일은 적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겨도 다수의 팬들이 야자랄이기 때문에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았는데요. 완전 도박판이 활성화되고 나서는 야구에 관심이 없어도 돈을 걸고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서 막 혼란한 상황들이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현재 K-팝이 마찬가지거든요. K-팝은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원래 아이돌은 팬들의 싸움이 심한 곳이에요. 라이벌 아이돌을 깎아내리는 공격이 항상 존재하던 곳이었는데요. 근데 요 K-팝이 한국의 대표 업종으로 떠오르면서 두 가지 문제가 추가되기 시작해요. 먼저 주식 투자의 영향인데요. K-팝이 대표 업종이 되면서 주식 투자의 타깃이 되면서 K-팝에 관심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판에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실 아이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타쿠 감성이 좀 있거나 그걸 진중하게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대, 20대가 주도하는 SNS 문화, 그리고 주요 소비국의 서로 다른 특성도 이해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주식으로 들어온 분들이 그냥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예전에 본인이 소녀시대 좋아했던 그냥 데이터로 지금 누가 인기가 있고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어른들이 한마디씩 툭툭 하는 양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대부분 어디에 마케팅을 집중해서 인기가 있다, 영어곡을 내서 인기가 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만 하고 이들이 다른 팀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치면 마케팅 미국에 집중하고 영어곡 내면은 다 인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K-팝이 이 국가를 대표하는 상품이 되다 보니까 관심종자들이 여기로 많이 몰려왔어요. 관심을 받으려고 K-팝의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그냥 자신의 시궁창 인생인데 잘 나가는 K-팝이 꼴보기 싫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들도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인데 또 여기 문제는 그나마 이런 음악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나 평론가 분들도 아이돌 문화는 가장 취약해요. 다 이 어르신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팝 음악을 평론하시던 분들인데 원래 이분들은 아이돌 음악은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의 유행, 그냥 10대들이 좋아하는 오타쿠 문화 이 정도로 치부하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아이돌이 대세가 되면서 그 이후에 그냥 K-팝을 나름 공부하시면서 표면적인 현상과 데이터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들은 얘기로 해석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타쿠 감성도 없고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SNS 문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는데 그치는데
이제 이분들이 다 평론을 하시고 있는 상황. 뉴진스의 뭐 딕도라든지 OMG가 미국에서 틱톡 챌린지로 인기를 얻었다고 말은 하는데 본인이 틱톡을 해보신 적도 없고 틱톡이 왜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K-팝은 가짜뉴스는 많은데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은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트와이스의 소파이 스타디움 공연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소파이 공연의 선예매 매진 소식이 나왔는데 국내 K-팝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좌석을 뭐 적게 풀었다, 매진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는 미국 공연 시스템, 예매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일부러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팩트를 가지고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든 그냥 K-팝이나 트와이스를 까내려는 사람들, 막 모든 요소가 합쳐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일단 선예매로 매진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좌석 상황은 트와이스 팬클럽 회원 중에서도 사전 예매 신청을 한 사람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니까, 본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또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잘못된 얘기하더라도 체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와이스의 소파이 그 스타디움 좌석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와야 확실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대략 5만석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소파이 스타디움은 뭐 추가 확장을 하면 10만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공연 좌석은 일단 원래 7만이 최대예요. 그러나 이거는 공연장의 세트에 따라서 제한이 되거든요. 이전에 여기서 BTS가 공연을 할 때도 5만 3천석 규모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7만석이 360도 좌석이기 때문에 스테이지를 놓고 그 후방 좌석은 오픈을 하질 않거든요.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360도 좌석을 전부 채우는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광판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K-팝 아이돌들과 좀 차이점이 있고요. 아예 이 소파이에서도 좌석을 반만 사용해서 하는 공연도 있어요. 4만석 이하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트와이스 공연은 5만석 규모의 공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돔 정도의 공연을 지금 미국에서 트와이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작년 투어에서 한 4만석 규모의 공연을 했었는데 여기서 늘어난 규모가 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진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게 작년에 이미 4만석 이상을 채운 트와이스가 이번에 5만석 규모를 채운 것이니까 지금 매진이 된 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볼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이제는 트와이스가 북미에서도 5만석 정도의 규모의 콘서트를 채울 수 있는 체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북미에서 활동하는 엄청 인기 가수들만 가능한 공연이고요. K-팝에서도 이 3대장 외에서는 3만 이상 규모도 어려워요. 북미에서. 지금 북미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남자 아이돌인 스트레이키즈가 2만석 규모의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작년에 트와이스는 4만석을 채운 것만으로도 다른 레벨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트와이스는 어떻게 북미에서도 저런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2021년 초에 이미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BTS, 블랙핑크와 더불어서 트와이스를 K-팝 3대장으로 꼽았었어요. 근데 지금과 다른 점은 당시에 한국 전문가들은 BTS는 K-팝을 전 세계로 확장을 시켰고 블랙핑크는 서양을 위주로, 그리고 트와이스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3대장으로 꼽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트와이스는 한국과 일본의 인기를 바탕으로 아시아 전 지역에서 큰 인기가 있었던 상태죠. 근데 그 직전부터 한 2020년부터 몇 가지 새로운 키워드들이 생기거든요.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재택생활, 그래서 OTT 이용률 급증,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고요. 기본 컨텐츠를 다 소비한 사람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찾아다녔어요. 여기에 K-팝을 포함한 K-문화가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높은 퀄리티로 준비되어 있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이때 K-문화 소비량이 급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인기는 틱톡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21년부터 급증한 틱톡의 K-팝 사용률은 2022년에도 900% 이상 매년 증가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K-문화를 접하고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이전의 K-문화들까지 다 찾아보게 되었고요. 틱톡에서는 이전의 K-팝까지 끄집어내서 틱톡 플랫폼에 알맞은 배경음악, 그리고 댄스 챌린지를 뒤늦게 하면서 역주행을 받는 곡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선택된 것이 트와이스거든요. 트와이스는 18개의 뮤비의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를 넘긴
전 세계 걸그룹 1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거기에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치얼업, TT, 넉넉, 시그널, 리키 등 이전에 나왔던 모든 퍼포먼스가 현재 틱톡 댄스 챌린지에 완벽하게 어울려요. 마치 틱톡각을 보고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거든요. 이미 아시아의 팬들은 그 모든 것을 수년간 맛보고 적응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처음 본 서양의 틱톡 이용자들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진 상황이었죠. 틱톡의 인기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틱톡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나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냥 내 일상을 촬영하면서 좋은 배경음악을 넣기만 해도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 인플루언서,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이것을 브이로그를 이제 틱톡의 로그다에서 T로그, 틱로그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거나 춤 실력이 하나도 없어도 아주 간단한 율동들을 따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더 멋있고 더 귀엽게 보일 수 있고 진짜로 여기서 성장해서 연예인급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SNS랑 차이점을 만들어서 틱톡이 인기를 얻게 된 건데요. 그런 점이 어느 때보다 유명해지는 것을 갈망하는 미국의 Z세대에게도 통했던 거예요. 올해 초에 발표된 미국의 Z세대 조사에서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성공 그리고 유명사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트와이스의 노래와 안무는 아주 트렌디하면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영상 속에서 나를 굉장히 귀엽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JYP가 미국의 유니버설 뮤직과 손잡고 2020년부터 트와이스를 미국에 이제 노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2021년부터 갑자기 트와이스의 곡들이 서양의 틱톡에서도 사용량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트와이스는 그 시그널을 바탕으로 2021년 후반에 처음으로 전부 영어 가사로 수록된 싱글인 더 필즈의 미국 싱글을 내죠. 그리고 그 곡이 빌보드 핫백에서 8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트와이스는 2022년 틱톡 결산에서도 가장 높은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K-팝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트와이스는 틱톡에서 계속 신곡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틱톡의 영향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작고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틱톡은 연령층이 엄청 구분이 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틱톡에서 시작되는 인기를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예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트와이스의 포인트 안무는 이미 한국에서는 9년 전부터 봤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는 모습이고 멤버들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한국 대중들에게는 이제는 아이돌 같지 않은 느낌도 주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북미에서는 반대인 상황이죠. 그들은 트와이스의 이런 모습을 즐긴 지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이런 동양 여성의 아이돌 모습은 아직도 한없이 아이돌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독 트와이스의 해석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와이스가 전원 재계약을 한 이유도 아마 이런 뒤늦게 시작된 서양의 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블랙핑크처럼 재계약 전에 충분히 서양에서 인기를 얻고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트와이스가 기존처럼 아시아에서만 인기를 유지했더라면 멤버들이 전원 재계약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되는 서양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멤버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상태였던 거죠. 어쨌든 이런 포인트들은 JYP의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틱톡에서 각광받는 이유로 트와이스와 비슷하게 있지도 서양에서는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죠? 그리고 엠믹스나 스트레이키즈도 국내와 해외의 성적 차이가 커서 JYP가 유독 국내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JYP는 원더걸스를 데리고 노바디로 빌보드 핫백에 K-팝 최초로 76위를 기록했던 회사예요. 이것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조롱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당시 원더걸스를 데리고 이런 성적을 얻으면서 JYP가 얻었던 그 해외, 미국의 북미를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 때문에 지금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그 있지 등의 미국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저변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노바디가 76위를 한 거는 뉴지스의 디토의 최종 빌보드 순위가 82위였거든요. 그것보다 높았었어요. 2009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운 기록치고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였는데 JYP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아마 JYP는 이런 포인트에서 니주도 인기를 얻을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올해 미국에서 JYP에서 이제 걸그룹을 제작을 하는 오디션인 A2K 프로젝트가 예정 중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픈을 해보고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상을 해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오디션 방송은 인기 컨텐츠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봐줄 K-팝 팬들이 일단 보험이 되어줄 거예요. 미국에서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아시아 계열의 이 트와이스 팬들, 그 지지를 해주는 K-팝 팬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서양인들로 구성된 K-팝 팀으로 바로 데뷔를 하면 분명 이질적인 느낌이 들고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이런 오디션 과정을 보여주면 멤버들의 캐릭터도 알리고 먼저 멤버들의 팬들을 확보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 지금 K-팝이 간과할 수 없는 어떤 PC주의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것을 오디션 장인인 JYP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BTS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는 뉴진스와 이런 트와이스의 분석으로 컨설팅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시간이 넘는 긴 분량인데 나름 좀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